장묘풍수 제 30편이에요. 오늘은 2021년도까지의 장묘문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전때 약 30년 내지 40년 전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장미문화 변천 과정이에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현장 관점에서 살펴볼 거예요. 제 이야기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예서나 도서관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저 현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로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바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증거도 없을 수 있어요. 이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과 상호 충돌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김지태가 생각하는 장묘풍수가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그 부분 이번에도 말씀드려봅니다. 장례가 발생하죠. 묘토를 잡아야 되겠죠. 묘태가 잡혔으니 고인을 모시고 묘토에 하관시켜 드려야죠. 하관하고 나면 묘지가 조성되죠. 묘지가 조성되면 평토제나 성분제 지납니다. 이런 장례로부터 제의까지 1년의 과정은 3일장이든 2일장이든 5일장이든 장례 기간 내의 의식이고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례라고 해야지 돼요.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민족만의 풍수가 있었다고요. 풍수가 그렇게 높게 대우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높게 쳐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풍수지리가 우리식 풍수지리가 소멸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풍수가 핵심이었던 시절에서 풍수가 소멸되었으니 이제 어쩌겠어요. 장례나 묘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풍수는 우리 민족에게 소중했던 것이고 없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장묘를 앞에 놓고 풍수를 뒤에다 넣어서 장묘풍수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든 개인이든 가족이든. 이제 풍수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뭐 기준 다시 안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묘풍수라 했다는 점 말씀드려요. 시대는 2021년도까지예요. 전때로부터 그렇다고 조선시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 일제시대도 아닙니다. 기준은 오늘 이야기의 기준은 일반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국장도 아니고 국가장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서 기준으로 볼 때 기준 없고 증거 없어요. 그러면 장묘 풍수기 때문에 입지선정 해보겠습니다. 입지선정 제가 볼 때 현장에서 경험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왕이면 좋은 날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존재합니다. 풍수지리 관점에서의 우리 민족의 그런 안전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민속문화를 떠나서 풍수지리 관점에서 그러해요. 민속문화 관점에서도 그렇죠. 기왕이면 좋은 날 하면 좋은데 좋은 날 어떻게 잡는 거예요? 좋은 날 좀 잡아주세요.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 프로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조건에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입지에서 내 땅에 하고 싶죠. 내 땅에 묘지 만들고 싶죠. 요새 묘지가 약화되어서 신식묘지로 가는 측면도 많지만 당신 묘지를 강화하는 측면도 더불어 많습니다. 묘지는 국가에도 근본이고 개인 근본, 가족 근본, 누구에게나 묘지는 근본이에요. 그 근본을 갖고 싶죠. 어느 가족이든 문중이든 국가든 내 땅이 있으면 당연히 갖고 싶죠. 내 땅이 없는데 어쩌겠어요. 이 부분은 가족경제나 개인경제와
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누구나 하고 싶지만 내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현실 조건에서 사실 불가능해요. 이런 풍수심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묘토를 갖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잔디장 할 만한 조그만 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입지 선정에서 심리는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면 장묘문화는 지금 어떤 흐름으로 어떤 패턴으로 어디까지 갔냐? 이 부분은 시대 상황이겠죠. 장사법이 2001년에 개정되었어요. 그 전 때만 해도 장례가 발생하면 명종 모시고 제상 꾸며놓고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지면 직원 모셔서 묘토 잡고 묘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모실 거냐가 최고 핵심이고 최고 큰 화두였었어요. 장례 모시는 나머지 사람, 묘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수적인 일꾼이었었다고요. 지금은 거진 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장사법이 개정되었죠. 화장바람이 불었어요. 이분은 정부에서 관에서 주도를 했어요. 몇 년을 두고 전국이 묘지 강산이니까 화장하라고 유도를 했죠. 내 땅도 없지. 사실 묘지를 관리하려면 돈도 많이 들지. 남의 땅에서 묘지를 살려면 개인 묘지나 아니면 공설 묘지 같은데 사실 현재 시가로 평균치로 한 2천 정도 갑니다. 그 정도로 볼 때 2천 넘는 분들도 많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렇게 장사법이 개정되고 화장해서 마치 뿌려도 괜찮은 것처럼 정부에서 홍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살짝 속은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내 부모 뿌려버리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나이가 30대, 40대까지는 그거 뿌려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50, 60 되면 나의 근본 찾고 싶어서 뿌렸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근본은 있어야지 되는 건데 뿌려버렸으니 후회들 하시겠죠. 이런 측면들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현실 조건이나 시대 상황으로 볼 때 내 땅에다 모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심리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다음은 장사택일이에요. 입지도 선정하고 택일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장례나 묘지 문화에서 그랬어요. 그런 것을 까지를 포함해서 풍수라고 했어요. 장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묘토를 잡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풍수가 대장했었다고요. 택일하는 것까지, 택일은 사실 법사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지사의 영역으로 우리 민족이 그렇게 풍수를 사랑했고 지사를 존경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택일 살펴볼게요. 장례가 발생하죠. 우리 민족은 3일장 하죠. 그런데 불과 제가 경험했던 1960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3일장 물론 기준 삼지만 발인하는 장일이 나쁘다면 4일장도 5일장도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건씩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그런데 오늘날 그런 부분이 소멸되었어요. 장사일이 나쁘다고 해서 발인을 4일이나 5일 하는 경우는 있기는 있겠지만 소멸되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중상을 많이 논했어요. 중상일이다. 그날 발인하면 상이 또 발생할 수 있어. 중상, 중복.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이유는 온데간데 없고 교회 사정으로, 성당 사정으로 4일장 하는 경우 있죠. 제가 경험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사정으로 4일장 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중상일이로 때문에 4일장, 5일장 하는 경우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장례, 장묘 현실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러면 사초 보수할 때는
어떤 현황이냐, 이 부분은 길일 심리가 존재합니다. 다만 사초하거나 묘지를 보수할 때 기독교나 천주교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는 그런 기준으로 날짜를 잡는 것을 별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분들 계셔요. 아니 그럴 필요 뭐 있어, 우리는 기독교인데. 그분들이 제가 경험컨대 30%라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길일 심리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프로수가, 어느 정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제가 생각컨대 70%라고 봤어요. 이계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계당 할 때도 기왕이면 좋은 날 잡고 싶어 하죠.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모두가 그래요. 좋은 날로 해주세요. 좋은 날 잡아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개신교나 천주교가 있었다. 그래서 7대3이다. 라는 점 말씀드려요. 장사택일 관련해서. 어쨌든 길일 심리는 살아있고요. 장사택일에서 입지 선정에서 좋은 토 잡고 싶은 심리 존재합니다. 화장에서 잔디장 할 건데, 수목장 할 건데도 어느 자리가 좋은 위치예요? 어느 자리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심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 입지도 선정되고 태결도 했기 때문에 화장장 예약해야죠. 묘지로 간다면, 고원묘지로 간다면 고원묘지 예약해야죠. 화장장이라는 예전에 없던 문화가 등장했기 때문에 화장장 예약해 볼게요. 서류 신청은 몸체 기준입니다. 고인명체든 유골이든 몸체가 계신 곳의 병의원을 통해서 사망진단서든 검안서든 검사 지휘서든 발급받아서 해야지 되고요. 유골이라면 묘지가 있는, 묘지도 몸체니까요. 몸체가 있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서류 신청 체계예요. 이제 발급 받아볼게요. 발급은 친구 필증이 될 수도 있고 허가증이 될 수도 있고 증명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검사가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사가 해줄 수도 있고요. 읍면 관할 동사무소 관에서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류가 발급되면 예약을 해야죠. 화장장 예약. 대체적으로 길일에 해주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어요. 길일 심리가 존재합니다. 화장장 예약할 때도 어쨌든 2장 개장이나 사초 보수할 때 길일시를 잡았죠. 그 길일시에 화장하고 싶어해요. 화장장 예약하고 싶어해요. 장례 모실 때는 그런 심리가, 그런 문화가 소멸됐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3일째 뒤면 화장장 예약해서 좋으냐 나쁘냐 안 따지고 그냥 장례 때는 화장합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장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모두가 상호간에 인정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묘지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날 잡아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심리가 존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좋은 날이라고 택일 되었다면 그날 화장장 예약하고 싶어 하죠. 이 좋은 날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잡느냐? 일단 스님이 잡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니면 기타 법사들이 잡을 수도 있어요. 스님도 법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두보다 상위에 지사가 있어요. 지사가 잡을 수 있어요. 지사가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 존경받던 분이었었어요. 지사나 법사나 스님이나 목사님이 일단 잡았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장 예약이 안 되었어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제가 3번에 걸쳐서 경험한 사례예요. 3번이면 한 번이 3년씩이니까 거짐 10년 가까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언제? 윤달 때. 그러면
그 존엄하고 존경받고 사랑받던 지사, 법사, 스님, 목사님이 택일 주었던 것이 우리 전통 문화였었는데 말짱 꽝이죠. 오늘날 화장장 예약하는 날이 택일인 거죠. 이렇게 일편 문화도 변했어요. 이것이 윤달에 국한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실 전통 택일은 윤달에는 실현할 수 없고 그저 컴퓨터 잘하는 친구가 화장장 예약해주면 그것이 현재식 택일이 된 거예요. 이런 측면도 장면 문화의 2021년도까지 변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업무를 실행해 볼게요. 이장 개장할 때, 장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장 개장할 때는 신묘나 구묘가 그 범주에 있어요. 이장하려면 구묘에서 신묘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묘도 해당이고 신묘도 해당돼요. 장례 모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돌아가신 분이 구묘에 계시다면 구묘로 합장하면 구묘만 만지는 것인데 다시 옮겨서 신묘로 이번에 장사 모시고 구묘에 계셨던 고인을 신묘로 옮겨 장사 모시는 거기 때문에 장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초 보수할 때는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그 묘지, 사초하고 그 묘지를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묘죠. 신묘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사초를 보수하러 간 자, 사초를 보수하고 싶은 자 모두 구묘에 일반형으로 사초를 하거나 보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고급형으로 사초하거나 보수할 수 있어요. 신묘에 해당 안 돼요. 신묘와 구묘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제가 굳이 이 분류를 할 필요도 없는데 해보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 신묘는 내가 대통령급 묘지도 만들어 드릴 수 있고 동네 아저씨급 묘지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신묘는 이 뜻은 동네 아저씨도 묘지를 만들 줄 알죠. 묘지 못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들 수 있지만 대통령 묘지나 임금 묘지는 동네 아저씨 못 만들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죠. 경험도 있어야지 되죠. 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죠. 그 왕릉이 가지고 있는 그 책에 그 부분도 알아야지 되죠. 알아야 될 것이 많아요. 동네 아저씨는 못 만들죠. 신묘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구묘를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때와 신묘를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때의 차이가 엄청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류해보는 거예요. 묘지 조성 이 부분 신묘죠. 장례 발상 시 새로운 묘지를 조성할 때 해당돼요. 이때 신묘를 조성할 때는 그처럼 백성 묘지 아무나 만들 수 있지만 임금 묘지는 아무나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묘는 일반형 묘지, 자연장까지를 포함해서 일반인 묘지예요.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개인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이 주장하는 대로 만들면 돼요. 가가묘가 되는 거예요. 가가의식이나 가가 상차림처럼 자기식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 만들면 내 묘지인데 내 맘대로 만들지 라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성형묘지는 우리식 대한민국식 우리나라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나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런 큰 차이가 있고 이런 큰 차이는 오늘날 2021년까지도 유효한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묘지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1년에 우리나라에 계시는 VVI급 묘지를 서너 개씩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묘지가 한나절에 만들 수 있다면 성형묘지는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묘지를 무조건 만들고 잔디만 심으면 되느냐? 모든 법 체계가 다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장묘 풍수에서 장례 상황, 풍수 상황, 묘지 상황, 재의 상황까지를 고려해서 묘지에 다 체계를 갖춰 드려야지 됩니다. 예, 그 점은 2021년도까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우선 그 다음은 묘지까지가 이렇게 일반 묘지든 임금 묘지든 장군 묘지든 만들어졌어요. 신묘든 구묘든 고치기도 했어요. 보수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관리를 해야죠. 예, 묘지 관리 살펴보는 거니까요. 묘지 관리는 직접 관리가 있죠. 가족이 관리하는 거예요. 이 부분 풍수지리가 소멸되었어요. 예전에는 가족이 해도 직접 관리 잘 되었어요. 왜 잘 됐느냐? 그 묘지 관리 잘하면 내가 우리 집에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돈이 많이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풍수에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위벌났어요. 그런데 그게 소멸되었죠. 직접 관리할 당위성이 약해진 거예요. 그저 효자라서 직접 관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것이 풍수지리가 보완해 줬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직접 관리 제가 경험컨대 현장은 날이 가면 갈수록 예전과 달라지고 있어요. 이 부분 제가 험악하게 표현해야 실감나는데 사실 많이 달라지고 있고 우리식 묘지 유지나 관리에서 사실 엉망으로 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반위임 관리가 있어요. 반은 내가 관리하고 반은 업체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벌초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벌초, 봄벌초, 가을벌초는 업체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내가 가을벌초 맡겠다면 벌초 해놓은 그 뒤에 내가 묘지 가서 인사드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간접관리죠. 직접관리가 아니고 간접관리. 그것을 반위임관리라고 저는 이름해 보았어요. 이런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전체를 그냥 다 위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위임합니다. 심지어 묘지 관리 모든 것을 위임하면서 의식까지를 위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 현대사회에서 바쁜 분들이 많고 사실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묘지는. 예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내 옆에 묘지를 들고 매일 찾아 빚고 불 뽑고 농약하고 뭐 사업으로 좀 보완하고 이렇게 했었죠.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도심에서 특별한 묘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농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묘지 가면 이게 풀인지 이게 잔디인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내가 가서 관리한다고 고생하는 것보다 전체를 맡기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문업체에 위임하는 경우도 많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가든지 가족이 포기하고 묘지를 해체하든지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사항들이 2021년도까지의 장묘문화 변화 과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단 사진을 보면서 묘지 관련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장례 과정이에요. 장묘 풍소라는 제 타이틀을 기억하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장례는 뭐 하는 거냐. 우리식 풍수에서 장례란 우리식 풍수에서 묘지에서 원하는 그 시스템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묘지로 합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지로 합체되려면 당연히 수의가 필요한 거예요. 수의가, 삼배수의가. 삼배수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탈장도 합니다. 흙에다 직접 몸체를 모셔요. 관이라는 보호막이 없죠. 그럴 때 삼배가 시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건 대체원전이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과학 문명이 발달했지만 대체원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배를 입혀드리는 부분과 우리는 장지로 갈 때 좋은 날도 따지지만 뭐 좋은 기운 따지고 따지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고인 몸체, 관이나 몸체에 탑재시킵니다.
이 부분 몸체에 현실적으로 흙으로 갔을 때 고인 몸을 보호를 해야지 120년 동안 자손한테 발복이라는 그 특별한 기능이라는 혜택이 주어지지, 보호를 못하는 일반 명주나 일반 옷을 입혀버리면 일단 우리나라 풍수에서 원하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발복이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자손이 혜택 못 받죠. 대통령은커녕 동네 이장도 못하죠. 돈 벌기는커녕 부도나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탑 체계를 갖춰서 이렇게 중상 부적까지 3배 옷까지 이렇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장례예요. 이렇게 체계를 갖추면 묘지로 오죠. 묘지로 옵니다. 묘지는 길지를 조멸하죠. 이때 용법, 수법 다 따지죠. 용열, 사수, 우리나라 풍수는 크게 4가지 학파들이 있어요. 어쨌든 좋다는 풍수 이론을 다 대입시켜서 현장에서 좋은 길지가 정해지죠. 이렇게 길지가 정해지면 이곳에 모시는 거예요. 이곳에 모시기 위해서 장례에서는 모시기 위한 체계를 갖췄고, 이곳에서는 이기까지를 포함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좌향으로 눕혀드리면 좋으냐까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묘지를 조성하는 거죠. 이제 장례 모실 때 체계가 갖춰지고 직관을 통해서 입지가 선정되고 분금을 마치던 좌향을 마치던 기매을 마치던 아니면 수맥을 보던 어떤 그 제대치로 모셔드립니다. 눕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묘지를 이렇게 조성하는 거죠. 이렇게 조성합니다. 이 신묘지를 조성할 때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나 하는 묘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묘지는 그저 일반 묘지일 뿐이에요. 왕릉 같은 거 아무나 못하죠. 이 정도 급도 아무나 못합니다. 이 묘지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존엄한 묘지예요. 이 묘지를 하려면 풍수 알아야죠. 장례 알아야죠. 묘지, 이런 묘지, 묘형에 대해서 알아야죠. 제의식 구조 잡아야죠. 출입 구조 잡아야죠. 이렇게 신묘지를 조성한다면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장묘범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묘지가 조성되면 제의가 진행되죠. 이렇게 다 완성되면 제의가 진행됩니다. 이곳에 가가래예요. 가가에 따라서 하여간 정성 재물을 올리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저렇게 묘지를 이렇게 장만했습니다. 조성했습니다. 성분제나 평토제 하시죠. 뭐 산신제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까지를 포함해서 장묘풍수 영역이에요. 범주고. 그렇지만 하늘서부터 끝까지의 범주기 때문에 그 영역이 매우 길고 넓고 깊어요. 아무나 할 수도 있고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양지차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오늘날까지의 변화 과정에 존재하는 것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고 문화가 조금씩 변한 것도 있고 안 변한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리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당분간 유효할 것 같아요. 약 800년 정도를 풍수지리가 우리들한테 그렇게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국민 모두가 그렇게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 심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묘지 강산이라면서 선진장려라면서 화장을 장려하더라도 오로지 화장을 하여도 이 심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몇 가지 사례들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삼배수의가 여전하다는 거죠. 화장이 90%임에도 불구하고 삼배수의를 쓰고 있어요.
사실은 화장할 때는 쓸 필요가 없는데 이 삼배수인은 매장지의 특화 염의였었는데 매장으로 가기 위한 특별 염의였었는데 화장하는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복잡하지만 지금은 이러저러한 관점으로 볼 때, 제 경험으로 볼 때 심리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 입지를 선정하는 입지 심리도 화장하든 화장하지 않든 다 좋은 입지에 산소를 장만하고 싶어하는 심리 존재하고 길일 심리, 기왕이면 좋은 날을 선택해서 하고 싶지 않은 심리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장 예약하지 못하니 예전에 했었던 스님이나 법사님이나 지사님이나의 택일 영역은 그분들이 사랑받던 존엄 업무는 그저 10대, 20대에 컴퓨터 잘하는 분들이 화장장 예약하면 그분들이 지사도 될 수 있고 스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법사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이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론합니다. 결론이에요. 한국인의 풍수는, 한국 사람들의 풍수는 신식 장묘 문화와 교감 중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전투 중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용어가 제가 어떤 용어가 적합할지는 지금도 오리살이 합니다. 어쨌든 한국인의 풍수 심리는 신식 지금 장례나 묘지와 지금 상호 충돌하면서 겨루게 하고 있어요. 간보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식으로, 하여간 변화는 할 거예요. 그런데 8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우리식이 있었잖아요. 풍수문화 속에서. 묘지도 있었고, 장례도 있었죠. 그 부분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을 것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하겠죠. 그런데 아직도 간보기 하고 있다고 봐요.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